비슷한 사례가 일본의 사례인 거죠. 일본의 사례는 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먼저 포문을 연 건 일본인 거잖아요. 그죠? 묘하게 일본은 자기네 나라 수출 규제를 해버립니다. 수출 규제라는 거는 뭐예요? 보통은 수입 규제를 해요. 그죠? 왜? 자국 상품 내진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.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잘 팔고 있는 지네 나라 자국 상품을 수출하는 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? 정말 이게 필요한 부품이고 이거 일본 말고 구할 수 없는 그런 부품이라고 하면 세 가지였죠. 그 세 가지는 다 뭐예요? 반도체와 연관되어 있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. 우리가 지금 오히려 반도체 일루전 환상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경제가 그렇게 망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산업 분야를 완전히 조져버리겠다는 거잖아요. 이 조져버리면은 1, 4분기 우리 마이너스 성장이잖아요. 그죠? 정말 오랜만에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이게 더 장기화될 국면이 있다라는 겁니다. 이 원인은 뭐예요?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거 결국은 국제 조약으로다가 협약을 맺은 부분은 무시해도 돼. 민사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청구할 수 있어. 뭐 이런 식의 우리나라 대법원이 판결을 해버린 거죠.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베가 정치적으로 언급을 했잖아요. 결국은 뭐는 정치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? 지네 나라 기업을 잘 수출하고 있는 애들을 막아버리는 거죠. 막아버리는 건 아니죠.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죠. 일본 기업도 망합니다. 삼성이라는 기업에다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불화수소라고 얘기하는 이 제품인데 얘네들을 막아버리면 삼성이 아마 그 불화수소 제조하는 기업의 대부분의 거를 다 수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낼 거예요. 이 회사 망할 수 있어요. 근데 같이 망하자는 건지, 그리고 이런 무슨 의미냐면은 삼성이라는 기업은 한 호랑이 정도 되면은 자국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이 화학업체는 한 고양이 정도 되는 거예요. 고양이 죽여버리고 호랑이를 잡자 뭐 이런 거죠. 그죠? 우리 장기 둘 때 쫄 하나 죽이고 또 뭐 차 같은 거 이런 거 죽이면 되게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런 걸 해가지고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자 뭐 이런 겁니다. 이런 방식도 아베도 되게 무식하고 바보 같은 방식인 거예요. 근데 이 정치적인 논리는 저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결국은 미국이 우리한테 세컨더리 보이콧을 놓기는 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김정은의 관계 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일본을 시켜가지고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경제 규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머리를 숙이게 하는 거죠. 머리를 숙이게 해가지고 원래 같으면 대등하게 우리가 뭐 어떤 남북 관계라든지 여러 국제 정세 관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이거는 그냥 지네들이 경제를 가지고 멱살을 딱 잡아놓고는 넌 시킨 대로 해. 형님들이 시킨 대로 해야 돼. 뭐 이거를 하는 게 아니냐.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 원인을 또 추적을 해보면요. 왜 이런 상황까지 가느냐 이거죠. 그죠? 그거는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러시아가 갑자기 불화수소를 지네들이 순도가 높은 거를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무자들 선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으냐. 그리고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거를 시험 단계 그러니까 공정에 적용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적용하는 데는 최소한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. 그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검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기존에 잘해오고 있는 것들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.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은 바쁘게 움직이는데 정치적인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? 자신의 명분, 실리 이런 걸 따지죠. 근데 우리는 지금 명분을 따져야 될 때냐 실리를 따져야 될 때냐 이거죠. 중국 사람들이요 되게 못 사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을 무시해요. 왠지 알아요? 중국은 큰 나라잖아. 한국 니네 그런 잽도 안 돼 이 작은 나라. 그리고 되게 시원하고 기분 좋게 이야기합니다. 근데 그 개인을 추적해 보면 어때요? 한심하죠. 정말 중국 국민의 95%는 정말 못 살아요. 한 5% 정도가 잘 살아요. 5% 인구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거예요. 그리고 중국이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후졌어요. 그 나라 시진핑 이전에도 다 올라가 보면 다 황제였어요. 그 이전에 공산 정권이 들어선 이전은 제정국가였잖아요. 청나라. 이 나라 국민들은 한 번도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불쌍한 거예요. 근데 우리 힘 세잖아. 우리 미국이랑도 맞짱 떠. 그렇게 속이 시원합니까? 맞짱 뜰 수 있어서?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. 얼마나 못 살고 있는지. 힘들게. 그리고 시진핑이 뭐라고 하면 그 나라는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.
경제도 예를 들어서 시진핑 눈밖에 나면 작살 나는 거잖아요. 그게 뭐 좋아요?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. 또 중국 사람 될래, 한국 사람 될래? 그럼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난 중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 1%도 안 나올걸요. 아마 일본 사람 될래, 한국 사람 될래 그렇게 얘기하면 일본 사람 되겠다는 사람이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20-30% 나오지 않겠어요? 그러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감정은 감정이고 일단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. 그리고 명분보다는 좀 실리를 좀 챙겨보자.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들 뭐 불매운동 뭐 이런 거 하잖아요. 불매운동. 저도 동참을 할 겁니다. 근데 그거는 우리가 불매운동을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해서 이심전심으로 해서 불매운동 했으면 좋겠어요. 왜 그러냐면 이 불매운동이라는 것이 대단히 감정적인 거예요. 그죠? 이 감정적인 게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면은 감정적인 게 아니라 실리적인 게 될 수가 있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감정이 조금 시원해지긴 할 텐데 우리가 동참해서 일본 죽일 수가 없어요. 타격을 줄 수가 없어. 오히려 일본의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나쁜 감정을 일으켜가지고, 그죠? 우리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이거는 그럼 이런 거죠. 나보다 싸움 잘하는 애가 있어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때려야 돼요? 피해야 돼요? 일단 좀 피해야 돼. 그리고 나서 사실 너 보니까 되게 멋있더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죠. 내가 너한테 실수했니? 그러면은 요거는 내가 저기 할 테니까 너 그래도 야 나도 체면인데 너도 내 체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? 이런 식으로 잘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실리를 챙기는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경제라는 거는요 그렇게 중국인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인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. 시진핑을 부러워할 수는 있죠. 나 시진핑처럼 되고 싶어는 가능해요. 그렇지만 시진핑 이외에 중국인들을 부러워할 만한 사람은 글쎄 뭐 별로 없어요.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, 그죠? 중국에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진핑 눈 밖에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, 그죠? 뭐 거기에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배우 있었잖아요. 그 되게 얼굴 예쁜 배우 그 이름이 뭐죠? 하여튼 그 여배우 뭐 막 감금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. 세금 안 냈다고. 우리 세금 안 냈다고 막 감금 당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.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 시스템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거는 아니다.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내지는 명분보다는 좀 실리를 차리는 그게 맞지 않느냐. 일본이 우리를 지배한 게 벌써 80년이 넘어서 80년이 됐죠. 중국이 만약에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죽인 사람이 많겠어요?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죽이게 많겠어요? 중국 사람이 한 10배는 더 많이 죽였겠죠. 왜? 중국은 1000년 이상 우리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어요. 그죠? 그리고 뭐 뻑하면 북방 애들이 쳐내려올 때 중국은 다 북방 애들한테 지배 당했잖아요. 당하고 나서 우리나라 올 때마다 많이 죽였잖아요. 막 끌려가고 그죠? 그리고 뭐 막 섞여버렸어요. 피도. 그리고 근데 이게 민족이라는 게 우리도 뭐 이것저것 다 섞이고 사실은 지금 필리핀에서도 오고 베트남에서도 오고 저 우즈벡에서도 와가지고 농촌에 가면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농촌인지 뭐 그런 정도로 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민족 이야기 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없어졌어요. 우리 개인이 잘 살 수 있느냐. 그죠?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. 우리 개인이 잘 사는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개인의 인권이나 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극도로 끌어올려서 같이 잘 살아보자. 이게 우리의 시스템이에요.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. 왜 행복하냐고요? 네, 우리는 황제 1인 독재 이거를 벗어난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. 민주 시스템에서 심지어는 박정희 시절에도요. 우리는 선거라는 걸 했어요. 그래도 쟤네처럼 선거 없이 우리는 지금 마음대로 우리가 뭐 지지율 막 따지고 막 지금 난리치는 게 뭐예요? 그만큼 국민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. 그거는 뭐예요? 국민의 힘이 센 거잖아요. 그런 나라가 더 좋은 나라지. 그런 나라 더 기회가 많은 나라지. 그런 나라에서 살아야지 기회가 없는 1인 독재 그런 시스템에서 살고 싶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좀 실리를 좀 차리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오늘 기본적인 얘기했고요. 글로벌 교육 환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